추징법이 박근혜의 발목을 열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가 이걸 주도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 전두환 추징법이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돈 못 내겠다. 나 29만 원밖에 없다. 1,000억을 어디서 내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해서 최재성 의원이 주동을 해서 저도 같이 공동 발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은 최재성, 강기정 뭐 등 한 10여 명이 이걸 법안을 냅니다. 근데 법안을 내놓고 나서요. 잘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박근혜 청와대에서 야, 뭐하냐. 과거에 체납을 못 받아내고. 그래가지고 일사천리로 그냥 이 법이 통과됐어요. 그런 거였어요? 네. 자승자박이라 하나요? 그런데 전두환 추징법에 의해서 본인이 힘을 실지 않았으면 없었을 수도 있는 법. 그렇죠. 당시에 이제 모든 국회법이 그럽니다만은 정부가 동의 안 해주면 국회만 처리하기 힘들고 특히 다수당이 당시 새누리당 아니었습니까? 일당이 새누리당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최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저랑 공동 발의한 이 법이 전혀 그때 한참 이제 전두환 추징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두환 사저까지 저희들이 가서 전두환 추징법도 막 요구하고 시위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이요. 이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지금 박근혜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영아에게 준 드러난 전 재산. 유영아의 변호사에게 준 30억 플러스 10억. 40억도 추징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 때 참 그때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돈의 성격이 분명히 박근혜 거고 설령 변호사비로 줬다고 지금 변호사비로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추징 못한다 이럴 수 있는데 변호사비라고 하지만은 이 돈의 성격이 틀림없이 박근혜 돈이고 박근혜의 숨겨놓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추징될 수 있는 이렇게 돈의 성격, 사용처 등등을 보면서 추징 여부를 결정하라.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우는 이 법이 좋은 게 추징 시효를 늘렸고요. 그리고 추징 대상을 3자로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예요. 그렇죠. 돈을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딱 마침 유영아가 딱 걸려든 케이스라고 봐서 이거는 자기가 자기 발목을 셀프로 잡는 이런 거고 그런 게 이제 뭐 우리 강기정 의원님이나 우리 최재성 의원 이런 분들이 해안이 있었던 거죠. 물론 그 원래 목적은 전두환에 추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바로 그거를 나름대로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했던 무슨 연인지 모르지만 박근혜 씨도 보면은 전두환에 대한 구원이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런 미래 예측 능력 최재성 우리 뛰어난 의원의 미래 예측 능력 이런 것이 사실은 저도 그런 비슷한 거 있었는데 탄핵과 관련해서 사실은 2008년 박근혜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첫 번째 인사가 이동읍 헌재 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었어요. 이 이동읍 헌재 재판소장을 청문회 안을 국회로 보낼 때 제가 그 위원장이었죠. 청문회 위원장. 여기를 제가 이동읍 위원장을 아웃시켰잖아요. 만약 이 헌재 소장이 그때 아웃되지 않았으면 이번 헌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에 헌재를 어떻게 했을까 과연? 저는 그래서 이거 2012년 이야기인데요. 2012년 2월인가 3월에 이동읍 헌재 소장을 제가 헌재 소장 인사청문회 위원장이 되어서 이때 낙마를 시켰는데 이때 낙마의 주요한 근거가 뭐냐면요. 이 특수활동비예요. 지금 이번 박근혜 특수활동비도 그렇듯이 이 특수활동비를 그때는 어떤 거였냐면 자기가 받아서 자기만 써버리니까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이동욱과 같이 근무했던 재판부 내지는 법조인들 속에서 제보가 와서 이동욱 처벌해 주시오 하고 제보가 그 내부에서 온 거예요. 사적으로 이동욱. 엄청 왔어요. 사적으로 그 자동차 기름 넣고 이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특수활동비를 그렇게 써가지고 그때 욕을 먹었었죠. 그래서 이동욱을 낙마시키고 이동욱은 나중에 변호사 협회도 등록을 못하고 아마 저 보면 죽이겠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강기정 의원님이 탄핵이 어떤 음수사원 시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모든 우연적인 요소가 다 이렇게 필연이 되어서 탄핵이 됐다. 자발적이든 셀프든 뭐 타의적이든 간에 국회 출마를 일부러 안 하시거나 못 하신 이분들이 약간 좀 세트가 돼가지고 그 당시 말씀하자면 2013년에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여기 이제 전두환법이라는 거고
공동 발의자가 한 10명 됩니다. 예.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물련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도 그때 법적인 무슨 소구력은 없지만 네. 그래도 상징적인 것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때 전두환 추징법하고 이물련 행진곡 5.18 기념곡으로 하자 이 결의안하고 같이 통과됐죠. 그래서 이 법 때문에라도 이제 전두환 씨가 계속 그 검찰이 지금 추징하고 있잖아요. 네. 무려 1,672억에 달하는 미납금. 그리고 29만 원밖에 없다고 거짓말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그 법에 의해서 추징을 할 거라고 보고 문제는 이제 전두환 추징도 추징인데 이 박근혜 추징을 어떻게 하는가가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가 돼버렸죠. 의원님도 추징할 만한 재산이 좀 있습니까? 저는 아파트 하나 있고요. 네. 광주 아파트는 제가 그걸 1억 5천에 샀는데 지금 2억 5천까지 됐다 그러던데요. 광주 아파트 값 되게 싸대요. 저희가 사는 집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38평인데요. 네. 엄청 싼 거죠. 그러면. 그거 보니까 그 강남에 있는 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광주 가면은 최소 4채를 살 수가 있답니다. 아파트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한동안에 주변에서 하도 보험을 많이 넣어주라 그래서 그 보험 넣어준 그거 좀 있고 제가 사실은 유산으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좀 있었습니다. 고금산에. 근데 제가 수감 생활을 감옥에서 지금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감옥에서 이렇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둘째 형님이 어느 날 야 너 인감 동의서 좀 떼어주라. 동의해주라. 뭐 하려고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너에게 준 재산을 처분을 해서 네가 출소한 후에 너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십시다. 그러고 그때 이제 뭐 나이 20살인데 그 구속될 때가 한 그렇죠. 서너 살 때. 뭐 이 아버지가 물려준 땅이나 유산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나중에 석방이 돼서 나와서 집에 이렇게 있었더니 200만 원 정도의 돈을 형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이라 그래서. 그래서 여쭤봤더니 200만 원이란 것은 우리 고흥금산 땅이 한 마지기를 200평. 그 200평으로 닿는데 아버지가 얼마를 물려줬는지 모르는데 평당 7,000원 하는 땅이니까 200만 원 나누기 7,000원 하면 몇 평인지 나올 것 같은데 그걸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광주의 도암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2평짜리에 어머니랑 같이 들어가게 되죠. 영구임대 아파트에. 200만 원 좀 더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머니랑 살면서 결혼을 해서 이제 아내랑 3사람이 살다가 또 애가 하나 생겨서 4사람 살다가 도저히 4사람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아들 마지막 생긴 놈 앞두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되죠. 그 제 지금 38평형 아파트 1억 5천짜리 구입해서 지금 시가 2억 좀 넘는 아파트의 종잣돈이 당시에 아버지 유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군요.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아내가 여보 나는 당신이 아파트 산다 그러고 유산을 받았다 해서 좀 있는 줄 알았더니 겨우 200이야? 막 웃고 그럽니다. 근데 그 당시로 따지면 그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시골 특히 부잣집이니까 가능하지. 우리 아버지도 좀 이런 거 좀 물려주실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지금 그때 땅값이 10,000원이 안 됐어요. 참.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고향이 다리가 나아지고 연륙되고 그래서 엄청 비쌉니다. 막 10만 원 한 땅도 있고요. 땅 한 평이 제가 없다는 것이 늘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남 쪽이 지금 집값 오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4월 달부터 부동산 대책이 이제 제대로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집 2채 이상한테는 제대로 세금 매기겠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정부가 좀 많이 힘겨워하는 부분이 느껴져요. 아직도 전통적으로 투기 목적의 집 사고 파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은 집을 통해서 돈을 벌어왔고 집이라는 것이 주거의 수단이 아니라 재산 증식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 재산 증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 증식을 해보려 하는데 정부가 마치 그걸 막고 있는 듯한 그 정책을 펴니까 저항이 있죠. 그런데 그건 일부인데 역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를 했다가 사실상 이제 후퇴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만은 부동산 특히 주거 문제는 주택은 사는 데 쓰이는 좋도록 가져야 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 2채 이상에 대해서 보유세를 올리는 문제라든가 이런 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김현미 장관님 잘하고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손을 비비십니까? 김현미 장관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아,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김현미 장관이 그 고향이잖아요. 고향이면 치맛바람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작년 이제 장관 되고 나서 첫 작품이 집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다 팔아라. 안 팔면 엄청나게 세금 매기겠다 이거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의를 많이 받았는가 봐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죠. 뭐 항의 받을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김현미 장관이 너무 바빠서 밥도 못 먹고 있다. 이명박근혜의 적폐 중에는 뭐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국정원 이런 부분도 있지만요. 네. 오랜 시간 동안에 정말 최고의 적폐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그렇죠. 너무 잘하시잖아요. 2억 5천짜리 살고 계시니까. 이게 말도 안 돼요. 같은 집인데 강남과 광주의 그 차이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저 고향이니까 아는데 동구 쪽은 지금 그래도 예전에는 동구가 중심이었는데 광산 쪽이나 상무지구나 이런 쪽으로 중심이 옮겨갔고 북구 쪽으로 일부러 옮겨가면서 동구가 약간 중심부에서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쪽에 아파트 가격을 제 친구가 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알아봤더니 오, 내가 살고 있는 전세보다 싸요 집이. 제가 국회 때 2004년에 국회의원 되고 나서요. 집이 없어서 이제 서울에 살 집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서울의 이쪽 여의도에서 조금 빠진 대방동이나 이쪽에 공덕동 이런 데 집을 하나 얻으려 했더니 전세가 방 2칸짜리 있는 전세면 한 1억 9천.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광주에 있는 38평보다 더 비싼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일찍이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들은 해안이 있었어요. 네. 각 지역에 혁신도시 만들고 수도 이전 막 이런 그 플랜대로 갔다면 지금 집값은 훨씬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건 세월이 좀 해결해질 부분이 시간이 있잖아요.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좋은 시간이었고요. 지금 광주에서 막 폭설 내리고 이런 과정에도 서울에 정말 부지런히 뭔가 열심히 하시는 우리 의원님 힘내시고요. 네. 올해는 분명히 그 새날의 기온 운바를 받아서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눈 많이 내리는데 특히 호남 충청 분들은 안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정부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비라고 하지만은 이 돈의 성격이 틀림없이 박근혜 돈이고 박근혜 숨겨놓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추징될 수 있는 이렇게 돈의 성격, 사용처 등등을 보면서 추징 여부를 결정하라. 아하.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우는 이 법이 좋은 게 추징 시효를 늘렸고요. 그리고 추징 대상을 3자로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예요. 그렇죠. 돈을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딱 마침 유영아가 딱 걸려든 케이스라고 봐서 이거는 자기가 자기 발목을 셀프로 잡는 이런 거고, 그런 게 이제 뭐 우리 강기정 의원님이나 우리 최재성 의원 이런 분들이 해안이 있었던 거죠. 물론 그 원래 목적은 전두환을 추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바로 그거를 나름대로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했던, 무슨 연인지 모르지만 박근혜 씨도 보면은 전두환에 대한 구원이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 미래에 다수당이 당시 새누리당 아니었습니까? 일당이 새누리당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최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저랑 공동 발의한 이 법이 전혀 그때 한참 이제 전두환 추징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두환 사저까지 저희들이 가서 전두환 추징법도 막 요구하고 시위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이요. 이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지금 박근혜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영아에게 준 드러난 전 재산. 유영아의 변호사에게 준 30억 플러스 10억, 40억도 추징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 때 참 그때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돈의 성격이 분명히 박근혜 거고 설령 변호사비로 줬다고 지금 변호사비로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추징 못한다 이럴 수 있는데 추징법이 박근혜의 발목을 열었다. 네. 이게 박근혜가 이걸 주도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 전두환 추징법이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돈 못 내겠다. 나 29만 원밖에 없다. 1,000억을 어디서 내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해서 최재성 의원이 주동을 해서 저도 같이 공동 발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은 최재성, 강기정 등 한 10여 명이 이걸 법안을 냅니다. 근데 법안을 내놓고 나서요. 잘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박근혜 청와대에서 야, 뭐하냐. 과거에 체납을 못 받아내고. 그래가지고 일사천리로 그냥 이 법이 통과됐어요. 그런 거였어요? 네. 자승자박이라 하나요? 그런데 전두환 추징법에 의해서 본인이 힘을 실지 않았으면 없었을 수도 있는 법. 그렇죠. 당시에 이제 모든 국회법이 그럽니다만은 정부가 동의 안 해주면 국회만 처리하기 힘들고 특히 능력,
최재성 우리 뛰어난 의원의 미래예측 능력 이런 것이 사실은 저도 그런 비슷한 거 있었는데 탄핵과 관련해서 사실은 2008년 박근혜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첫 번째 인사가 이동읍 헌재 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었어요. 이 이동읍 헌재 재판소장을 청문회 안을 국회로 보낼 때 제가 그 위원장이었죠. 청문회 위원장. 여기를 제가 이동읍 위원장을 아웃시켰잖아요. 만약 이 헌재 소장이 그때 아웃되지 않았으면 이번 헌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에 헌재를 어떻게 했을까 과연? 저는 그래서 이거 2012년 이야기인데요. 2012년 2월인가 3월에 이동읍 헌재 소장을 제가 헌재 소장 인사청문회 위원장이 되어서 이때 낙마를 시켰는데 이때 낙마의 주요한 근거가 뭐냐면요. 이 특수활동비예요. 지금 이번 박근혜 특수활동비도 그렇듯이 이 특수활동비를 그때는 어떤 거였냐면 자기가 받아서 자기만 써버리니까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이동욱과 같이 근무했던 재판부 내지는 법조인들 속에서 제보가 와서 이동욱 처벌해 주시오 하고 제보가 그 내부에서 온 거예요. 사적으로 엄청 왔어요. 사적으로 그 자동차 기름 넣고 이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특수활동비를 그렇게 써가지고 그때 욕을 먹었었죠. 그래서 이동욱을 낙마시키고 이동욱은 나중에 변호사 협회도 등록을 못하고 아마 저 보면 죽이겠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강기정 의원님이 탄핵이 어떤 음수사원 시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